서산시의 초록광장 사업을 둘러싼 다양한 공방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그 마지막 순서로 일부에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임시주차장 정비 비용에 대한 공방을 살펴봤습니다. 시군의회 의장들에게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과 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 들어보는 인터뷰. 오늘은 당진시의회 서영훈 의장을 만나봅니다. 절기상 더위가 가신다는 처서를 맞았지만 무더위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위가 언제까지 갈지 기상청 전망을 전해드립니다. 태안의 한 단독주택에 벼락이 떨어져 불이 발생했습니다. 집안에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충남방송에서 서산시의 초록광장 사업 관련 다양한 쟁점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사업비 규모와 도비 지원에 대한 공방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네, 이번에는 일각에서 7억 원으로 서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초록광장 사업보다 더 많은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비용 공방에 대해 정호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산 초록광장을 둘러싼 쟁점 중 하나는 비용입니다. 서산시에서 밝힌 초록광장의 사업비는 274억 원. 하지만 서산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단 7억 원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주차장을 새로 조성하는 것이 아닌 현재 흙바닥인 임시 공용주차장을 개선하자는 겁니다. 아스콘을 깔고 관련법에 맞게 주차선을 그리면 500여 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으로 추진하면 임시 공용 주차장이 유지돼 지금처럼 무료 주차가 가능하고 공사비와 인건비 모두 포함해 7억 원만 소요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차장 사업으로 단 1원이라도 들어가면 유료 주차장이 되는 건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주차장 용지로서 주차장 사업으로 하자는 게 아니고 문화시설 용지 그대로 두고 정비만 잘해서 주차장으로 무료 임시주차장으로 계속해서 사용하자 이런 의미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산시는 7억 원으론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업비가 들어갈 경우 현행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과 보행안전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20억 원 이상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장애인 주차장과 확장형 주차장 등도 조성해야 해 500대의 주차 공간 확보는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록광장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은 처음 3시간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토지의 형태와 지형을 고려했을 때 단순하게 주차장, 임시주차장을 하더라도 최대한 정비를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더라도 330여 대 이상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의 초록광장 사업에 대한 갑론을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 결과와 충남도의 지원 방안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우석입니다. 충남방송에서는 후반기 시군의회 의장들의 인터뷰를 차례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당진시의회 의장을 만나볼 텐데요. 당진시의회는 여야 의원 수가 같아 의장단 구성이 한 달 정도 지연되기도 했는데요. 서영훈 당진시의회 의장 인터뷰 함께 보시죠. 당진시는 50년 만에 인구 17만 명을 돌파하면서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활발한 투자 유치와 도시개발에서 기인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지속적인 당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투자 유치와 함께 정주 여건 개선과 도시 기반 시설의 확충도 시급합니다. 당장 성모병원 이전 취소에 따른 후속 조치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도 32호선 대체도로 건설과 당진 천안 간 고속도로 건설, 제2 서해대교와 기반시설인 도로 확충도 당진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들입니다. 후반기 당진시 의회에는 이러한 현안 해결에 있어 국회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한 정치적 활동과 시민의 동의를 구하는
정무적 역할이 요구된다면 저를 비롯한 14명의 당진시 의원은 적극 대응하여 당진시의 발전 동력이 끊이지 않도록 의정 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아직 원구성이 안 된 의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한 달여 시간이 지난 후에 원구성이 됐습니다. 여야 동수의 의회에서 특히 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동료 의원님들이 마음을 잘 모아주셔서 후반기 의회가 원활하게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추후 의원님들 간에 의견이 충분하게 모아지면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에 있는 관련 규정을 현실성 있게 개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지난 7월 의장단 선거 당시 정견 발표를 통해 의장으로 선출되면 의장의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의장으로서 당진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눈치 보지 않고 의회의 권위를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앞으로 후반기 의정을 잘 이끌어 의전에 연연하지 않고 개인적 결정이 아닌 의원들과 협의해 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당, 나이, 지역을 초월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해 소통과 화합이 이루어지는 의회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임기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각오와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4대 후반기 당진시 의회는 14명의 의원들과 의회 사무국이 함께 노력하여 더 나은 성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민원 현장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반기에 담아내지 못했던 민원사항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반기부터 이어져 온 정책과 사업들을 고려하여 이를 잘 보완시키고 발전시키며 시민들이 더욱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제4대 후반기 당진시 의회는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시민의 뜻을 섬기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으로서 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의원과 의원과의 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권위나 특권에 둘러싸여 시민들과 소통이 안 되는 의회가 아니라 시민들이 언제나 편하게 시의원들과 시의회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내 자신보다도 시민과 의회를 먼저 생각하고 당진시 발전을 누구보다 심도 있게 고민하는 당진시의회 의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절기 중 14번째 절기인 처서입니다. 더위가 가시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처서가 지나면 온도도 떨어져 처서매직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네, 올해는 처서가 지나도 무더위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상청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홍하영 기자입니다. 22일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28도로 기록됐고 11시 기준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전북 정읍과 경남 창원, 창녕은 7월 21일부터, 대구는 7월 22일부터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30일을 넘은 겁니다. 전국적으로 잠 못 드는 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8월 22일 정오 기준 올해 열대야 발생 일수는 전국 평균 18.5일입니다. 1994년에 16.8일, 2018년에 16.6일을 넘어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래 열대야 일수가 가장 많은 겁니다. 제주는 지난달 15일부터 38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났고 서울도 32일 연속 잠 못 드는 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처서의 마법도 올해는 나타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언제 더위가 꺾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중기예보상 8월 말까지도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난 이후에 우리나라 기압계가 현재 우리나라 동쪽으로부터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뜨거운 공기를 몰고 다시 확장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서쪽에서는 아직 찬 공기를 수반한 기압골 형태의 공기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8월 말까지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가 지속되고
9월 기온도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전국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지만 기온은 떨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낮 기온 30에서 3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태안의 한 단독주택에 벼락이 떨어져 불이 나 1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지난 21일 새벽 4시 30분쯤 태안군 소원면 영절리의 한 단독주택에 벼락이 떨어져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주택은 빈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화재로 주택 한 동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3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토바이 배달원끼리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2,500만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경찰청은 40대 A씨 등 6명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천안 지역에서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0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렌터카와 배달 오토바이를 이용해 동료 배달원의 차량과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이들의 공모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컵을 사용하면 추가 할인을 해주는 당진 지역 카페가 45곳으로 늘었습니다. 당진시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퇴출을 위한 텀블러 할인 사업에 카페 20곳이 추가로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참여 카페까지 더하면 모두 45곳으로 이는 당진 전체 카페 중 10%가 넘는 규모입니다. 이들 카페에서는 소비자가 개인컵을 이용할 경우 최소 500원에서 최대 1,000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포 신도시 지하차도에 침수 예방을 위한 진입 차단 시설이 설치됐습니다. 해당 시설은 집중호우로 수위가 15cm를 넘으면 이를 자동으로 감지해 경보음과 함께 차단막이 내려오게 됩니다. 충남도 건설본부는 전국적으로 지하차도 침수에 따른 인명피해가 잇따르자 재난관리기금 등을 포함한 9억 원을 투입해 양방향 차단 시설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가 농기계 디지털 기술 연구개발 지원센터 유치를 추진합니다. 22일 충남도는 한국기계연구원 등과 내포 농생명 클러스터에 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각 기관은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연구를 공동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모에 선정되면 충남도는 사업비 약 20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9년까지 내포 농생명 융복합 산업 클러스터 부지에 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진시가 농식품 바우처 시범 사업을 다음 달까지 연장합니다.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의 영양 보충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대상 가구는 다음 달 30일까지 지역 농협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바우처 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가능 품목은 국내산 채소와 과일, 육류 등입니다. 예산군이 임산부 대상 무료 태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예산군 보건소는 임산부의 건강 증진을 위해 모유 수유 교육과 숲 태교 교육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생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예비 부모를 대상으로 신생아 목욕 방법 등을 교육한다고 전했습니다. 신청은 예산군 보건소에 하면 됩니다. 태안군이 반려견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태안군은 다음 달 7일과 8일, 21일과 22일 만리포 해수욕장에서 패들보드와 요가를 체험할 수 있는 태안 서프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은 사전 강습을 받을 수 있고 구명조끼와 패들보드 장비 등은 현장에서 제공됩니다. 모집 인원은 모두 240여 팀이고 참가비는 팀당 10,000원이며 선착순 마감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